소크라테스식의 질문법을 고급 프롬프트 기법의 하나로서 AI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가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골라봤어요. 엔비디아는 너무 잘 알려져 있고 AI하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최근에는 엄청난 수요 폭발로 뜨고 있는, 그죠? 유명한 곳이죠. 그런데 주가 추이를 보면 크게 봤을 때는 많은 성장이 있었지만 최근으로 왔을 때 이제 특히 높은 변동성,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의 부담, 그 다음에 정책 공급망 환율 같은 외부적인 요소에 대한 민감성이 상당히 크다 정도로 대표적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징이. 그런데 자, 저 상황에서 우리가 챗GPT를 쓴다 그랬을 때 챗GPT에다가 물어보면 엔비디아 주식이 오를 것 같냐? 이거를 이제 맞출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궁금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챗GPT를 믿고 투자를 해도 될까? 이런 고민인데 한번 해봅니다. 챗GPT에다가 집어넣어 봤어요. 근데 아주 기본적인 프롬프트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동안 얼마를 벌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넣은 거죠. 근데 이제 프롬프트의 구조를 보면 분량이 꽤 되죠. 길이가 있죠. 여기 이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주가 추이하고 최근의 상황을, 이게 영향을 줄 거니까 상세하게 조사를 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정밀 분석을 해라. 그리고 나면 수익률을 예측을 해라. 이런 구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상황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하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여긴 챗GPT의 GPT-5 Thinking, 그래서 이제 심층적인 추론을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모델을 사용을 했죠. 결론은 3.5% 정도의 기대 수익이 있다. 3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레인지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영향 변수로서 핵심 변수는 11월 실적, 블랙웰, 그 다음에 AI에 대해서 얼마나 지출을 할 거냐, 그 추이가 어떻게 될 거냐, 환율, 이런 것들이 된다 하고 결론을 냈는데, 요점은 3.5%라는 거죠. 지금 이런 방식이 이제 챗GPT를 투자 분석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앞서 보셨던 프롬프트 같은 걸로.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고급 기법을 적용을 해서, 프롬프트 기법을 적용을 해서 소크라테스 식으로 질문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이라는 게 뭔지 잠깐 살펴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고급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법, 소크라테스식 질문으로, 이걸 이제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겁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이 영상하고 설명은 전부 그 투자 자문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프롬프팅 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거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으로 돌아갑니다. 소크라테스는 답은 안 주고 계속 물어보기만 하는 방식을 질문법으로 이제 그렇게 유명하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상대가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질문을 던지는 바람에. 근데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게, 소크라테스도 방법론이 있겠죠. 그래서 명료화, 가정에 대한 탐색, 그 다음에 근거와 증거가 맞는지 확인하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관점을 탐색하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올바른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니?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결과, 파급 효과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하는 거고, 질문 자체를 성찰을 하는 이런 방식도 메타 퀘스천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 6가지죠. 6가지의 방식의 질문, 유형의 질문들을 던져서 상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방식이죠. 이거를 어디다 써먹을 거냐? AI에게 던지기 위한 프롬프트로 사용을 할 거예요. AI한테 깨닫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유도. 아마도 챗GPT를 지금 소크라테스가 살아있다고 하면, 엔비디아에 투자한다고 해도 안 돌려보고 가진 않겠죠. 그때 이런 방식들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보고 프롬프트 작성 기법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예제를 소크라테스식으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위에 부분은 그대로예요. 앞에 기본 프롬프트로 우리가 사용했었던 부분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해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분석 결과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6개 항목을 포함해서
소크라테스식의 질문으로 점검을 해라. 그러고 나면 고치고 싶은 부분이 생기겠죠. 고쳐라 이거죠. 그런데 이 프롬프트 작성할 때 트릭일 수도 있고 팁일 수도 있는 게 이렇게 아예 써주는 거예요. 명료와 가정탐색하고 6개를 다 써줍니다. 심지어는 괄호치고 영어까지 그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챗GPT 입장에서는 이런 항목들이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 항목들의 구체적인 의미를 이해를 하고 그걸 따라가면서 질문을 만들어서 자기 답변을, 이전 답변을 점검하는 방식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그 소크라테식 질문법을 직접 질문을 만든다기보다는 질문을 만드는 방식에 대한 좀 이제 메타적인 체계를 구성을 해서 이제 프롬프트로 작성한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역시 GPT-5의 thinking에다가 집어넣고 돌릴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번에는 기대 수익률이 3% 정도로 조금 내려갔죠. 3.5에서 3% 정도로. 그리고 뭐 숫자로 보면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르면 마이너스 7.7%까지는 읽기가 쉽겠다. 그래서 그 위쪽이 더 커서 플러스로 나오기는 하지만 수익률이 이게 이제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그만큼의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차트를 보면. 핵심 변수는 비슷한데 블랙웰까지. 근데 여기 이제 뭐가 꼈냐면 대중정책이라는 요소가 지금 이제 그 미중 간 갈등 이게 이제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쨌건 3%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결론이 바뀐 조정된 이유라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식의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 보니 그래서 조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된 건데 드리프트를 12개월 목표가에서 추정하는 게 타당하냐? 이건 이제 가정을 탐색하는 측면의 질문이었던 거였고요. 모델이 너무 과도하게 단순화시켜서 지금 분석을 한 건 아니야? 이건 질문 자체에 대한 성찰일 겁니다. 이렇게 이제 6가지 종류의 뭐 질문의 개수가 한정이 있는 건 아니죠. 꼭 하나씩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질문들이 여러 개가 던져지면서 결론을 조금씩 다듬어서 조금 더 정밀도가 높은 답을 얻게끔 가는 방식. 이게 바로 이제 그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을 프롬프팅에 사용하는 겁니다.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그런 건 뭐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소크라테식 질문법을 더 잘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간단하지가 않죠. 생각보다는. 왜? 이 질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질문들로 어떤 질문들을 던지게 될 거냐. 예제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명료화, 그 다음에 가정의 탐색, 꽤나 복잡합니다. 가속기, 데이터 센터, 공급망, 캐파, 수출 통제 이런 내용들이 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질문이 이루어져야 이전에 우리가 그 엔비디아에 투자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또 근거나 증거를 탐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예측은 어떤 기법으로 합성을 할 거냐. 그래서 백테스트냐, 뭐 임시 확률 밸류에이션 이거 어떻게 가중을 할 거냐.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각 방법들은 어떤 한계를 갖고 있냐. 이걸 짚어봐야 놓치고 잘못 계산한 부분이 판단한 부분이 있는 거를 찾을 수가 있겠죠. 또 다른 걸 더 보면 관점 탐색 거쳐서 결과와 파급 효과 탐색 부분에서 예상이 많이 빗나간다면 이 결과와 파급 효과 탐색이라는 의미의 이런 거죠. 예상이 많이 빗나간다면 그게 어느 정도 레인지까지 펼쳐질 거냐? 뭐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예상이라서. 그리고 또 2차 효과는 어떻게 고려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질문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만큼 구체적이고 전문적이고 정밀한 질문들이 던져져야 이 결과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겠죠. 소크라테스식의 프롬프팅이 지금 저런 질문들을 거치면서 답을 다듬는데 효과는 가정과 정의를 명료화시킨다. 그래서 그 분석을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어떤 전제를 깔고 갈 건지를 명확하게 해주고 그거를 겉으로 드러나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쟁, 정책, 환율, 변동성 이런 매우 구체적인 잠재적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이 지금 이 투자 문제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으로 또 그게 검토한 결과가 분석에 영향을 주는 형태로 반영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지나치게 보수적인
지나치게 이제 그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숫자를 뭐 그냥 대충 했을 때 뭐 7% 이런 식으로 이제 갔을 때 그게 이제 너무 낙관적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반복적인 점검을 하면서 안정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보다 현실적인 결과를 갖고 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 판단한다는 게 위험하죠. 근데 특히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는 부분이 필요한 건데, 그런 안전장치로서 소크라테스식의 질문법, 이걸 사용한 프롬프팅이 상당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엔비디아 주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투자 분석 관련된 사실 예제였죠. 예제를 살펴본 거였는데,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이라는 걸 실전 비즈니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책에서도 고급 수준의 프롬프트 작성 방법들 중에 하나로 12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실린 예제를 하나 가지고 또 다른 문제 적용할 때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한국 시장에서 기능성과 응대 능력이 향상된 새로운 형태, 좀 첨단의 로봇 레스토랑 프랜차이즈를 오픈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사업 상황이다 이거죠. 비즈니스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이 모델에 대한 홍보 전략을 도출을 하자. 배경이 있었고 홍보 전략을 도출하자. 그랬을 때 여기까지만 나온다고 하면 구체적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표면적인 분석, 그래서 대략적인 답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절차 1, 그 시장을 조사하고 방향 초안을 작성한다. 위에 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차 2는 앞 단계에서 작성한 초안 검토에 필요한 핵심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빠진 게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하나를 꺼내 도출을 해서 그걸 검토하고,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에 도출했던 전략을 수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한번 던지고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만든 다음에 그 답을 바탕으로 해서 이전의 답을 수정하는 한 사이클을, 그러니까 한 번 이제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제자가 답을 고치는 그 스텝을 절차 2에다가 집어넣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만 가지고는 불충분할 거니까 이거를 5번을 반복하게끔 한 거예요. 그리고 절차 4에서는 전체를 이제 요약을 해야겠죠. 여기까지를 다 합친 게 이제 한 세트로 원래 주어졌던 질문에 대해서, 하나의 과제에 대해서 소크라테스 퀘스처닝, 질문법을 적용한 프롬프팅을 구현을 하는 거죠. 자, 이걸 돌면 당연히 앞에 했던 것처럼 견고한, 보다 안정적이고 견고한, 라버스트하다고 그러죠. 견고한 전략을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걸 이제 들여다보면 하나의 싱글턴으로 이게 돌아갈 수 있게끔 억지로 지금 구성을 해놓은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싱글턴이냐 멀티턴이냐, 자, 한 번에 대화 던지고 프롬프트 던지고 응답, 프롬프트 응답, 이걸 여러 단계에 거쳐서 반복해 나가는 방식하고 비교한다고 했을 때 어느 게 더 좋겠느냐? 기본적으로 이게 좀 상당히 복잡하니까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을 적용한다는 게, 이거는 각 턴을 충분히 고민할 수 있게끔 멀티턴으로 만들어 주는 게 더 권장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요, 싱글턴으로. 기억할 사항을 정리를 해봅니다. 이 소크라테스식의 질문법은 강력한 건 틀림없어요. 상당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걸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거기다가 한 턴씩 돌아가는 것 자체가 상당한 체크하는 과정과 수정하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100번, 200번씩 무제한 반복을 한다?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겠죠. 거기서 거길 거예요, 그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적절한 사이즈로 조절을 하셔야 되고, 또 한 덩어리는 좋은 질문,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 뭐를 만들어, 뭐를 분석해, 요 자체가 아니라 이때는 이제 그 분석에 대한 어떤 질문을 만들 거냐. 지금 우리가 자동으로 질문을 도출하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그런다고 해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리고 또 그 질문이 내가 지금 풀려고 하는 그 문제에 보다 적합하게 질문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큰 숙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다고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어쨌건 유용하다는 점이 있으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걸 사실은 추천합니다. 지금까지는 소크라테스라면 엔비디아에 과연 투자할까?
이걸 이제 연습 문제 주제로 해서 소크라테스식 질문 기법, 이거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고 그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짚어봤습니다.